전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여기에 전원 표시등에 조그마한 불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LED에.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고장인데요. 여기 전압을 찍어 보니까, 전압은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개념에 휴즈 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듯이 그런 개념으로 파악한다 라고 봤을 때, 전압이 AC 220짜리를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AC 220 나오는 자리는 여쯤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찍어보는데 교과서처럼 AC부터 찍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직류로 바뀌어져 나오는 거 311.6V 해당되는 이렇게 찍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313.9V가 현재 출력되고 있네요. 네, 314V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즈는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해보니까 측정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2차단에서 전압이 출력되고 있질 않는 그런 고장 증상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편집 시점. 그게 편집을 동영상에서 편집을 시점, 편집을 여기서 끊고 붙이고 하는 시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케이스부터 시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모니터라고 시작을 했는데, 단순한 모니터라고 생각하고 영업적인 차원에서 동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홍보 차원으로 마케팅 하면서 그런 위주로 찍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없죠. 대부분이가 빠져 있고 마케팅이니까 홍보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또 낚시처럼 보일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마케팅 기법에 있어서는 블로그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또 이같이 SNS나 동영상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그 시점에 있어서 좀 회피하면서 좀 명품으로 좀 만들어 보고자 라는 생각으로 낚시하는 쪽으로 하면서도, 또 동영상 홍보 쪽에 찍을 때는 자막으로 넣죠. 이 본 동영상은 고객님과 소통하는 실전적 수리 후기입니다 라고 넣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안 찍었는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정도는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서부터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아까 220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데콤방 전기로 가지고 항상 이게 찌릿하니까, 손이 찌릿하면 철판 뚜드리는 소리처럼 나죠. 이게 제가 노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브레이션, 전기를 한꺼번에 쇼트시켜서 방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붙였다 뗐다 하다 보니까 잘라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하나가 부하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여 기판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여기 릴레이가 몇 볼트용이냐에 따라서 방전 시간 자체, 그 다음에 방전 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도 붙였다 뗐다 몇 번 하게 되면은 그 자체에 합선시키는 게 용량 자체를 조금 더 낮게 방전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했죠. 이제는 만져도 괜찮습니다. 불안 심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쇠붙이에다가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전기량이 다른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치명타를 주는 손상률이 줄어든다, 아예 없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방전 상태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고장 증상입니다. 살펴보았더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쪽이 안 빠지고 이쪽도 안 빠지나요? 한쪽은 빠질 텐데 저 마저 보드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분해를 다 했고요. 네, 그러면 이 보드를 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어요. 어디서 안 됐을까? 그러면 휴즈는 안 떨어졌죠, 그죠? 전기가 여기 대콘자나 이 콘덴서인데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왜 2차단으로 전기가 안 나올까? 이게 남아야 여기 AD 보드라고 하는 영상 보드에 전원을 공급할 텐데 여기가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자리 새까맣게 되는 데 있죠. 화면 정중앙에. 그러니까는 나무 색깔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자,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죠? 저 저항이라는 것인데 현재 뭐 85이라고 써 있나요? 이 저항이 탔어요. 이게 이제 그 맞은편 뒤쪽으로 가면은 또 글자가 또 써 있겠죠. 이 저항이 탔다는 경우는 다른 주변 소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면서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듯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군이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가는 길에 길목에다가 지뢰를 묻어 놓거나 또는 목적지 도달하기 이전에 부비치레를 묻어서 치명타를 줬을 것이다. 말 그대로 해로도 가는 길목에 어떤 수리탄으로 무장되어 있는 적군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크레모아라든지 지뢰나 보이지 않는 선으로 보이는 부비치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가는 길목에 바둑 이야기를 보면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본다고 그래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잠깐은 테스트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다리 3개짜리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아, 쇼트 났네요. 그죠? 장갑으로 가렸나요? 그 옆에 거 찍어. 반대로 찍어봐. 아, 정말 쇼트 났는데. 왜? 부숙이 이런 철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죠? 이 부숙을 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철사처럼 되듯이 여기를 딱 댔는데 얘가 그죠? 쇼트가 딱 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 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봤을 때에 이거 그죠? 새까맣게 탄 거 저거 외에 다른 소자들이 또 고장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 하는 말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한 것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계측기 이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계측기의 유용한 적절한 활용도가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량난 거 하나씩 찍어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새카맣게 탄 거 있죠? 그거 한번 찍어볼까요? 했으니까 그대로 놓고 여기 어느 쪽이 잘 보이려는가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놔야 잘 보이겠네요. 이 상태가 그 상태에서 약간 좀 확대를 하고 자, 찍어 보겠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거를 찍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확대를 했죠, 그죠? 여기 화면 정중앙에 그죠? 저런 상태에서 일단 청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시각적으로도 보일 수 있도록 청각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나가네요.
손에 가려서 안 보이나요? 끊어졌네요. 양쪽에 됐거든요. 그죠? 소리가 나야 되는데 끊어졌잖아요. 저항은 끊어졌어요. 저항은 끊어졌는데도 저항의 영향이 관계없이 주변에서 테스트 할 때 부자 소리가 나니까 그 수자 또 마찬가지로 또 수도 났다는 거죠. 저 상태에서 이것만 갈고 전기를 투입하게 되면 또 다른 소자, 아까 끊어졌던 거 외에 또 다른 소자들이 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그 주변을 이렇게 우리 어디 진지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 정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잔당은 없는지 그러듯이 그 주변에 샅샅이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부품을 하나하나씩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제 양이 나오는지, 제 수치가 나오는지, 제 용량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쇼트가 났는지, 불량이 해서 단선이 됐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앉아서 해봐야 되겠어요. 민면에 또 이렇게 잔챙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새로 대화할 때. 또는 좀 안하게 보이는 거, 저런 칩들, 우리가 보통 뭐 지배력이다, 벼룩처럼 날아다니기 때문에 지배력이다 그러듯이 저런 칩장, 네, 칩 콘덴서, 네, 칩 다이오드, 조그마한 걸 칩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 그 다음에 이쪽에 새까맣게 다리가 거미줄처럼 보이는 거, 8개짜리인가요? 네, 그것도 또 살펴봐야 되고, 조금 붓것이 좀 있긴 있네요. 그죠? 예? 그쪽 방향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도, 일단은 그쪽 방향이 주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보긴 보는데 가는 길목 몇 지점을 살펴보면 될 것이고 간략하게 이쪽은 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회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쪽에 저항 역할은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컨셉에 맞게끔 다른 부품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일단 네, 오늘의 노선은 네, 이 저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저항 이게 저항인데요. 우리가 보통 네, 생각한다 하면 저항이 이러한 색으로 되어 있는 걸 저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숫자로 많이 써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갈색에 갈색에 흑색에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흑갈적 등원록 청자 회백에서 1, 0 네, 동그라미가 흑갈적 등이니까 4개죠. 그죠? 이게 흑은 0, 그 다음에 갈색이 1, 그 다음에 적색이 2, 그 다음에 등색, 약간 느릿결한 이런 등색이 3,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게 4, 그러니까 동그라미 4개를 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붙이니까 1, 0,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키로수가 그러니까 1, 0, 100kg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여기는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측정해보니까 안 나왔죠. 그럼 밑면에 혹시 다른 쪽이라도 이렇게 써있나 떼서 재봐야 되겠죠. 이 저항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게 나간 거야 라고 회로를 먼저 뒤집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기두덩 쳐듯이 기두덩 치란 것이 뭡니까? 나침판 남과 북을 맞추는 거죠. 지도와 현 길이를 그대로 일치시키는 걸 지도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도 지두덩치 그대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R914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가 돼 있죠. 그죠? 이거를 조금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펜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서 여기 R914 그죠? 여기는 데콘이잖아요. 콘덴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R914니까 여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R914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럼 이쪽 따라가 봤어. 따라가 봤더니 여기에서 휴즈를 거쳐가 F는 휴즈니까 그럼 여기를 건너왔겠죠? 여기서 여기를 건너왔어. 휴즈를 거쳐서 휴즈를 건너서 다시 이게 동편 그래서 보니까 다리가 하나 둘 세 개짜리네.
여기 부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휴즈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왔구나. 휴즈도 있네. 이게 뭔 역할을 하는 거야? 다리. 그럼 궁금하시죠? 궁금한데 그대로 뒤에서 뒤집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대로 반듯하게 지렁치듯이 살펴보니까 이 터진 다리 바로 위에 F라고 써 있는데 휴즈는 아니네 라고도 볼 수, 또 또는 저런 휴즈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F라고 써 있는 거. 다리 3개짜리네. 아까 잠깐 뒤집어서 측정한 거 이거 요쇼트 났던 것 같은데 열이 빠졌구나. 이게 쭉해서. 그럼 이게 어디로 빠지는 거야? 끝에는. 다시 뒤에 살짝 봐볼까? 뒤집어서 봐보니까 어디로 빠졌냐? 오, 데콘. 아까 여기서 합선시킨 자리, 바이브레이션 딱 여기에 묶어져 있구나.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라운드 아니냐? 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그라운드. 이게 그죠? 이 자리로 빠졌네. 이게 빠지는 것이 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몇 오미 터진 거야 이거? 예, 이게 오늘의 캐시마크겠죠, 그죠? 그러면 궁금한 걸 빼봐야 되겠습니다. 안 빠지네. 2W라고 써있고 0.43옴 써있네. 0.43옴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아까 터졌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터졌던 거 살살 돌려보니까 EW, 2W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돌려보니까 0.43옴, 이게 옴 표시거든요. 0.43옴, 0.43옴, 그죠? 이렇게 0.43옴, 2W.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수는 0.4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이제. 네, 저기 나갔다는 것이네요. 네, 그럼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단선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렌즈를 저항에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 값이 아까 몇 ohm이었죠? 0.44ohm이니까 여기 렌즈에 0.44ohm이 지켜야 되죠, 그죠? 0.44ohm이 지켜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는 경우는 끊어졌다는 거죠. 왜? 현재 이거 안 움직이잖아요, 반들이. 그 다음에 밑에가 실리콘 패드인데 여기다 대게 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늘이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움직였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기호가. 그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바탕에다 대면은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체가 옴수가 없다는 거예요. 옴수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색깔이 유난히 틀린 거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건 몇 ohm일까요? 이게. 일단 첫 자리가 등색으로, 두 번째 자리가 흑색, 세 번째 자리는 은색으로 봐주죠, 그죠? 은색. 그러니까 등색, 흑색, 은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색이니까 3, 흑색이니까 0, 그 다음에 끝에가 은색이니까 이거는 0.35입니다. 아, 이런 거죠. 0.35. 맞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테스트기를 가까이 놓고 측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0.35이 나오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0.54.
그러니까 0.5, 0.4, 0.43, 0.47, 0.46. 네,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0.45 뭐 이런 정도 반응이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0.43, 0.42, 0.42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네요. 좀 느리죠. 하나 특정을 하니까 답답하죠. 이거를. 그래서 또 측정기를 다른 거를 5m 맞춰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측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나오죠. 0.7, 0.6. 그죠? 근데 또, 요 수점 읽을 때는, 이거 수점 두 개니까, 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찍히잖아요. 그죠? 0.7. 근데 나오기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시원스럽게. 이게. 여기는 빠르게 나오는데, 여기는 천천히 나오는 대신 소수점이 또 두 개까지 찍히는, 네,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때는 몇이라 그랬죠? 이거 제가 설명드릴 때는 0.35 그랬거든요. 0.35. 근데 0.35에 두 개 다 테스트가 잘못됐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전혀 다르게 내가 지금 측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저항이 문제일 수도 있죠. 저항이. 이런 때는 좀 다른 거나 측정을 또 해봐야 되겠죠. 답답하니까 제가 잘못 읽을 수 있기도 하고 테스트기가 잘못 표현을 해줄 수 있기도 하고 그러면 한 번 더 측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른 걸 가지고 이거는 좀 쉽게 내는 거 이거 한번 찍어보죠. 자, 이거는 몇입니까? 등색, 은색이니까 몇이어야 되죠? 33 그러면 0.335이 돼야 되겠네요. 측정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0.75이 찍히네요. 0.6. 아까나 이거는 뭐 비슷하게 찍히네. 이거. 그죠? 그러면 이 테스트 말고 또 이거는 이 테스트기를 찍어볼까요? 또 0.335이라고 그랬죠, 그죠? 계산이 나오고 또 확실히 딱 멈출 때가 좀 오래 걸리네요. 좀 답답하죠, 그죠? 0.47.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야?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잠깐 좀 접어놔야 되겠어요. 장르 정리를 좀 하고. 아까 이게 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숫자 읽을 때 0.35이라고 그랬죠. 0.3. 0.35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쪽 소자 테스트 가지고 측정을 또 해봅니다. 측정기마다 값이 약간 다를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거? 옴수도 약간 잠깐 다를 수 있죠. 그죠? 허용 수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전원을 인가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 결과치 나왔죠? 0.265이 찍히고 있습니다. 0.265. 그죠? 0.265 나오죠. 그죠? 숫자가 0.265. 이게. 이 0.35인데 약간 오차는 있죠. 그죠? 그럼 다른 걸 하나 또 찍어서 통계치를 거의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살짝 내려놓고 이거를 빼서 아까 0.335이라는 거 이 제품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측정을 하게 되면 결과치 나왔네요. 0.35. 0.335인데 0.35. 아까 테스트 두 개로 한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고 있네요. 이게 그죠? 0.35. 표현 자체가 아까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재산. 네, 그러니까 테스트기마다 약간 차이 나는데 다 장단점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더 정확하게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어떤 경우는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측정을 해서 나오기만은 근사치다, 맞긴 맞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0점 몇 오면 말이죠, 이거 철사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철사, 쇼트시킨 철사와 똑같은 거잖아요. 핀셋으로 이렇게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쪽 철사라는 거나 이거나 몇 옴 차이가 나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이게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장르 정리를 하고, 네, 명품으로 가기 위한 테마를 또 하나 살짝 들이대보면, 화이트보드 같은 필기도구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먼저 저항의 개요. 저항의 종류. 저항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간단히 그 중에서도 삼색장에 색깔로 구분되어져 있는 용량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 있죠, 그죠? 글자체가 선명히 잘 안 보이더라도 선명이 아니라 이렇게 글자가 필체가 이렇게 좀 예술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명조체라든지 고딕체라든지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좀 알아서 봐주시길 바라고. 맨 처음에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0부터 적습니다. 0, 흑, 갈, 적, 등, 황, 녹, 청, 자, 배, 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가 0, 1, 2, 3, 4 숫자로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6, 7, 8, 9. 디지털이 보통 0으로 시작되죠. 여기서 그래서 0으로 시작됐나요? 난 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흑갈력 등왕록 청자 회백,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저항의 띠를 잇는 것이죠. 근데 하나 철사 같은 용량밖에 안 되는 거라고 치더라도 제 규격을 꽂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그 값을 읽어서 기록을 해야 되죠. 아까와 같이 이렇게 0.435이라고 써 있었나요? 이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로 표기가 써 있기 때문에 눈으로 알고 있었는데, 띠, 색깔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그 색깔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먼저 시작했던 거, 이색. 여기는 뭡니까? 등색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등색이면 몇이죠? 여가 3. 그죠? 그 다음에 색깔이 뭡니까? 얘가 흑색이죠, 그죠? 흑색은 0. 그 다음에 은색이죠, 그죠? 은색은 금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소점이 0.1, 여기는 0.001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점이 하나 표시된다는 거고, 여기는 소점이 두 개 표시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 자체가, 이건 뭔 뜻이냐면은 퍼센트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퍼센트라는 거 뭐냐면 허용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색이 이게 5%, 오차가, 은색이 10%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아까 측정을 할 때 테스트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할 때도 좀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0.335인데 아까 몇 옴 나왔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하고 나니까 몇 나왔습니까? 0.3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숫자 은색이냐 금색이냐에 따라서 허용 오차를 더 늘리고 줄이고 해준다. 쉽게 해서 정확도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조금 더 정밀장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렇게 3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4색 지향, 5색 지향 나오죠.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게 저항 숫자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3색 저항이 아닌 4색 저항, 5색 저항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정밀 저항, 그러니까 4색 저항이다, 이상 되는 게는 정밀 저항이다. 오차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색 저항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서 4색 저항, 5색 저항 만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0점 몇 옴 관계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0점 몇 옴에 관계되는 거 있다 보니까 거기 퓨즈 같은, 철사 같은 것에서도 용량을 맞춰서 꽂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매졌습니까? 등색, 그 다음에 흑색, 은색이니까 은색 같은 거는 소점 2개죠. 여기서 점 찍어서 여기서부터 소점 하나, 둘. 간단해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자, 금색, 은색, 여기 소점 2개니까, 은색이니까 소점에서 여기서 앞에 하나 찍고 또 하나 더 찍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0.3 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었죠. 하나 측정한 거 있어. 이거 0. 이거 같은 경우는 33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등색, 금색이니까. 자, 등색, 은색. 그러면 3, 은이니까 소점 하나, 둘. 여기다 0을 딱 붙이고 점을 찍어. 그러면 0.33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은색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은색, 금색. 네, 골드. 금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등이니까 3. 금색이다. 그러면 금색인 경우는 소점이 몇 개? 하나. 금색 소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죠? 소점 하나. 그럼 점을 찍어. 그리고 읽어봐요. 그럼 3.3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소점 딱 글자 2개 써놓고 2개에다가 점을 하나 찍느냐, 2개 찍느냐. 그죠? 뒤에서 시작해서 소점 하나 찍느냐, 2개 찍느냐. 이게. 그러니까는 대부분이가 여기가 금색, 은색 딱 정의되어 있잖아요. 다른 색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해서 3.35이 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세밀하게 했을까요? 뭐 어떤 우주 항공에 날아가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전자는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장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A씨가 보이시나요? 제가 보는 거하고 또 카메라 통해서 보는 거고 다르다 보니까, AC 플러그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직류로 바꿔져 가지고 트랜스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 FET나 TR이라든지 또는 트라이에 SC 이런 부품들이 있겠죠. 컨트롤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펄스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항이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저항이. 그렇게 하고 쭉 내려와서 그라운드 처리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라운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저항이
몇 음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항이 철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라운드니까 공통점이 어스죠, 그죠? 왜 여기다 붙였을까? 왜 여기다 이렇게 철사 같은 거를 꼭 달아야 됐을까? 거기다 옴수를 0. 몇 음을 달아야 됐을까? 이게 그거를 지금 제가 이번 컨셉으로 정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간 카딩에서 이와 같이 띠장 읽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여기에 저항을 하나 달게 되면 이게 FET라 TR이라 어떤 스위칭 소자가 있게 되면은 전기와 점에 딱 들어가서 스위치가 대기 상태에서 온 시켜라 하게 되면 바로 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터를 가동시킨다든지 또는 전구를 가동시킨다든가 이렇게 필라미트를 또는 모터를 구동한다든가 했을 때 부하가 움직이겠죠, 그죠? 또는 밑에다 달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게 부하를 자체를. 그런데 전기가 절침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구동하기에서 절침에 굉장히 센 전압, 센 전류 그게 같이 물리거든요. 전압은 같은 들어가도록 힘이 최대로 들어가요. 절침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라인이든 간에 약한 부분이 터지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용량을 받쳐서 꽂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 용량에 또 저항도 이런 것도 전부 다 맞춰서 꽂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도 커지고 더 단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고장이 나게 되면 또 자주 고장나고 이런 복합적인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요철이라 그러죠. 비포장도로 막 지나갈 때 이게 출렁출렁이지 않습니까? 그 출렁출렁 완화시켜준 게 뭡니까? 이게 스프링이죠. 자동차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네, 쿠션. 쿠션하게 되면 뭡니까? 네, 3쿠션 같은 경우, 당구장 같은 경우도 가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각 3개를 붙여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3쿠션. 다이렉트로 친다 그러면 다이렉트 치겠죠, 그죠? 여기. 근데 여기에서는 이 쇼버가 해주는 게 스프링 완화 역할, 요철을 출렁출렁 하는 거를 충격을 주어서 반대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딱 들어와서 어떤 부하가 켜지면서 다시 안정된 전력값이 들어가고 안정된 전압이 유지했을 때 그걸 우리가 보통 스테이션이다, 유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잠깐이든 조금 걸리든 간에 그 유지가 딱 돌아왔을 때까지 그냥 쿠션을 해줘요. 쇼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쇼바. 충격 완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댐퍼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댐퍼. 그래서 여기를 댐퍼 저항.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막대 저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는 뭐 사기 저항 같은 것도 있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반도계를 꺼내보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기 저항, 사기친다 그런 사기가 아니고 그죠? 댐퍼. 댐이 왜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표현대로 하면 됩니다.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산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 물이 한쪽 강처럼 흐르는데 하천이 좁게 되면 물이 굉장히 다 넘치죠. 높게 와야 될 겁니까? 그 물량이.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옆으로 피하죠. 넓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높이가 높지 않으면 옆으로 늘려서라도 그 양이 같은 시간대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죠? 속도를 빠르게 하든지, 그죠? 근데 속도를 빠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연적으로 비가 흘러 내려온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인위적으로 우리말로 또랑을 넓히는 겁니다. 하천을, 폭을 넓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이게 댐퍼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하면 또 좋겠습니까?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저수지를. 그래서 빗물이 내리게 되면 많이 올 때 저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물이 넘치는 양만 이렇게 흘릴 수 있도록 게이트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밑에 흐르는 데 있어서 여기에 충격을 줄일 수가 있죠.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댐. 이 저항이 이런 역할과 비슷한 것을 한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호수하고 호수하고 저수지하고 뭐가 틀릴까요? 호수. 물이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펌프를 퍼서 물을 담는 거하고, 그게 좀 다르죠, 그죠? 이게. 농가에서 저수지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소류지가 아닌 저수지를 만들어서, 2인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채워서 여름철에, 농사철에 다시 내려보내는. 네, 이런 것이 저수지고,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서 차서 그냥 나오도록 흘러도록 되어져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보통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호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똑같이 담겨져 있는 탱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건데도 약간 다르죠. 여기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손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저항 그 자체를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용도가 용량이 다 다르게 수치를 다르게 해놨냐라고 또 반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부연 설명을 제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펜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색깔을 다른 걸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 좀 더 구분을 흡수돼 버리니까 이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댐퍼장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전 하나 따죠. 네, 이쪽에 그 저항 상단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PWM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PWM 그 PWM 자리에 있는 IC죠, 그죠? IC의 CS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CS 여기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에 댐퍼장의 앞단 저항 그라운드 바로 위에 저항 있고 여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쭉 따가지고 CS 그러니까 이게 커런트 센서인데요. 이게 커런트 센서 커런트 전류죠. 전류 감지 이 흐름을 야가 감지하는 거예요. 쉽게 하잖아. 이게 검문소죠, 그죠? 검문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검문을 왜 하냐고요? 흐르고 안 흐르고 야가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터가 도는지 불이 켜졌는지 그 흐르고 그거를 검문하는 거죠. 어떻게? 전류로 커런트니까 전류로 체크를 해서 어디한테 알려주냐면 통제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인 통제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입영소 가면은 여기 입영 주장 있고 그 다음에 입영하는 그 병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영소 안에 상황실이니까 상황실에다가 여기다 이야기를 해줘요. 상황실에다가 근무하다가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전류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일이 좀 그러면 일이 좀 안 는 것 같다. 그 일을 하게끔 또 보여줘야 되죠. 상황실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CCTV로 하니까 여기는 CCTV가 아니잖아요. 회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을 더 해라. 그러면 여기에다 게이트 일할 수 있도록 이 펄스를 더 늘려서 듀티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주파수 점유율을 더 늘려서 일을 하게끔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어디서? 여기서 나왔을 때 저쪽 2차단 이렇게 와서 건넌 쪽에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노드, 캐소드, 리퍼런스. TR43이라는 쪽에서 감지를 해서 보내고 안 보내주고 그걸 끊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거가? 이거 PC817 포트코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넘어오는 거. 이게 2차단에서 일하는 것까지 야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검문소에서 2차단 일하는 거. 출력 전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게 그 전압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보내주라고 상황실에 PWM이 이야기를 하니까 PWM 상황실에서 알았다. 좀 기다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력을 내보내서 다시 일을 해라. 거기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력을 더 세게 보내줌으로써 불이 밝게 모터가 세게 돌아가게 되죠. 너무 세게 들어오는데요.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줄이라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러는 경우를 아까 풀로 보냈던 거를 다시 좀 줄이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수시로 보내고 빼고 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 댐퍼장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충격 완화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앞단에서 커런트 센서 전류를 감지해서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다 세트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 SMPS 이렇게 얘기를 하죠. SMPS,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프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예요. 기본 구조.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여기에 커런트 센서 레지스터, 커런트 전류 센서 감지 레지스터 저항, 커런트 센서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여기에 따라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주변 소자들이 다 관련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 나간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부속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야 고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저항 또한 대충 아무거나 꽂으면 된다? 아니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정확한 용량을 꽂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지, 검문소에서 지금 현재 60분 동안 1시간 동안 너 근무를 내보냈는데 용량을 다르게 끼면 어떻게 했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시간이 나오면은 어떻게? M16 어디? M16 탄창 거기 빼는데, 탄창 빼는데 거기다 놓고 담배 뽀금뽀금 빨아가지고 그 담배 연기가 저 총구 앞으로 나가서 담배 안 피는 것처럼 그거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남아 들어오니까 뻘짓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성능 발휘를 못하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동작을 안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그래서 0몇 옴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꽂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0몇 옴 숫자를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원초적인 기술을 변함이 없죠. 습관적 등록 청자 힙액 금은 이거 안 그렇습니까? 여기 사주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띠로 보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그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2띠를 거기서 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12자리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축, 인묘. 이걸 해볼까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마디 한마디가 딱딱 12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흑갈적, 등황록, 청자, 회, 백. 그 다음에 두 개가 공망처럼 되어져 있는 금, 은. 12개지 않습니까? 12는 뭐? 시계 12개. 예수님 제자 12명. 그죠? 이렇게. 12개로도 다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면 뭐가 표시되죠?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흑색, 갈색은 뭐죠? 회색, 백색은 뭐죠? 명암, 그죠? 명암, 밝고 어둡고, 여기 해당되는 색깔이잖아요. 여기는. 밝고 어둡고 해당되는 색깔. 이 두 개 양쪽을 갈라 놓으니까 여기는 칼라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다 이게 그 연관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개념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뭘 수리했냐고요? 이게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네, 원포인트로 이 제품과 안 된다. 똑같은 모델인데 하고 무엇을 고쳤을까? 그거 좀 간단하게 그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장황한 설명은 좀 빼더라도 3,000번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줄여서라도 길목만 요점 정리하듯이 좀 그런 쪽으로만 해주시면 바랄 수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람 성격이라든지 또 스타일이라든가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들이 내용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장황하게 이 장황한 데만 해도 뭐 1시간 가깝게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인데 예. 전체에다 보면 그렇죠. 제가 요수 좀 잘라서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목수의꿈 채널에 이제 그런 거를 잘 찾아서 모아서 하다 보면 이거 설명 다 드린 거죠. 근데 좀 중복된 내용 오늘처럼 또 하게 되는 거고 또 심화 과정처럼 또 세 번도 그쪽 부분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저항인데 그 저항에서 이렇게 띠 볼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금색, 은색 있는데 금색, 은색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죠. 하나는 5%냐 10%냐 오차율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계측기 여러 대 들이대면서 설명을 좀 드렸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금색, 은색에 대해서 또 설명을 뭐 드렸습니까? 오차율 빼고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줬잖아요. 은색은 소스톤 2개 어떻게 뒤에서부터 하나 둘 지금 0.35입니다. 여기 금색일 때는 하나니까 3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제가 설명드렸더니 계산이 쉽게끔 설명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여기 이 저항을 지금 봤는데 그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완충 역할을 준다 그런 거하고 그 저항에 왜 완충 역할을 하면서도 0. 몇 자리가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 커런트 센서 레지스터니까 저항 전류 감지를 하는 저항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바퀴 뺑 돌아서 보초 역할을 해주는 거가 상황실에 알려서 그 상황실에서 이러는 걸 감시하는 거를 다시 명령을 내려주고 다시 주행 쪽으로 도달하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역할을 해준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게 오늘의 요점 정리.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고쳤냐고요? 지금 고치고 있죠. 그런데 컨셉에 맞게끔 내용은 좀 됐죠, 한쪽으로만. 어떤 분에게는 어떤 요소만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뭘 원포인트식으로 뭘 고쳤느냐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계실 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장황한 설명 좀 빼고 3,000% 빠지는 거 좀 줄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계시긴 할 겁니다. 다 살아가는 성장 과정이라든가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긴 있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잘 바뀌지가 않네요. 또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기관처럼 설명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배우자 하는 사람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하게 하는 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설명드린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어떤 단어를 정해서 카테고리 제목처럼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레벨에 맞게끔 차곡차곡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단어를 안다든가 뭐 한다든가 또는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다음 과목 또는 다른 채널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효율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스타일에 제 코드에 맞는 분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제 스타일대로 목수의 꿈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 저항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항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항이란 무엇인 그런 것인지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저 하나 가지고도 거의 뭐 1시간을 좀 설명드리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보면 3,000번을 좀 적게 빠졌죠. 예. 그러나 이용했죠, 그죠? 적절한 예제를 대입하는데 이용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선에서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 현명한 부모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두 자식한테 나중에 그 우애를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는데 어떤 금전적인 돈보다는 어떻습니까? 지적 재산을 많이 남겨줄 수 있도록 현명한 부모가 했어요. 그래서 교육에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헌신적으로 했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난 뒤에 자식이 남았었는데 형제가 둘이니까 형제가 마찰 없이 싸우지 말라고 부모의 뜻은 어떻게 했죠? 교육에 헌신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자식 남겨놓은 돈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그런데 그걸 나중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냥 형제 둘이서 있을 때 서로가 보증을 서달라든지 또는 뭐 돈을 꺼달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지인들, 친인척, 친구 하긴 지연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밥 사달라든지 아니면 술 사달라든지 뭐 괴롭다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달린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어떤 범죄에서 벗어나 이거 하다 보니까 형제간에도 이게 치고받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요점 설명을 말씀드리듯이 이것도 요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머리에 들어있는 경우는 보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뺏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 머리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게 뺏기고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르쳐주지 않나. 아, 이걸 부모가 나한테 우회로 해서 남겨드린 거구나. 그리고 직접 재산을 머릿속에 담겨주신 거구나. 그걸 느낀 거나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내용이었었네요. 설명이 정화나 3.4로 빠지는 대목에 대해서 이게 이번 시간 요점 정리 그렇습니다.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효과적 동원로 청자, 해백하고 금색, 은색. 금색, 은색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렸죠. 5%, 10%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소수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쉽게 드렸죠. 은색일 때는 소점이 뒤에서부터 딱 잘라서 하나, 둘. 그러면 소수점 여기다 점 찍고 0.35입니다. 그 다음에 금색일 경우는 소수점이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니까 3.35입니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게. 그리고 이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저항에 좀 아까 좀 떨어져 나간 거, 이거 끊어진 거, 파손된 거, 이거 저항. 저는 단선이라 그러죠. 단락과 달리니까 단선. 단락은 붙었다. 단선은 끊어졌다. 이런 차이인데 단선 끊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저항에 대해서 이 저항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하나 더 써놔야 되겠네요. 이게 댐퍼장으로만 낼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보통 SMP에서 설명할 때는 이 저항을 드러는 션트 저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션트 저항. 이게 댐퍼 저항, 션트 저항 또는 뭐 커런트 센서 레지스터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막대 저항 뭐 그러죠. 이게 근데 용도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이게 어떤 거? 완충 역할 해주는 거. 완충? 어떤 역할? 쇼바처럼, 스프링처럼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 또 하나는 어떤 거? 여기서 선 하나 쭉 따가지고 가는 거 뭐라고? 검문소를 때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하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상황실에도 보고를 해주면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출력이 잘 나오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여기에다가 밥줄을 줬다 땡겼다 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전체적인 거를 다 상황실에서 이게 작전 펼치고 있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네. CS에 들어가는 거니까 피드백처럼 들어가는 거 봤는데 여기에서 CS는 어떤 거 커런트 센서 그러니까 저항이니까 커런트 센서 레지스터 그래서 여기서는 션트 저항 다른 데서는 보통 댐퍼 저항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그게 아까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0몇 음 그런 거 이거 설명드렸죠. 맞춰줘야 된다. 왜? 이 저항 철사 같은 오음수밖에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또 뭘 갖다 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소점과 그 다음에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도를 위해서 소자 테스트를 들여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왜 저항이 몇 음인지 필요한지. 네. 회로 설계할 때 설계자 입장에서는 0.435를 맞춰서 하게끔 해서 이걸 했는데 내 맘대로 이걸 가지고 0.335를 집어낸다든지 0.35를 낸다든가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이 있어서 여기 피드백 돌아오는 거가 바란스가 있다. 잘 맞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기 일을 하는 데서 어느 순간에서는 부하에 따라서 일이 적게 되든지 많이 되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0.몇 음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 션트장은 그라운드고 탁 붙어서 몇 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전류를 끌어당겨서 전류를 찾고 있는데 이 저항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로 전체에 바란스가 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항치 0.몇 음 있는 거 다 되도록이면 수리할 때는 맞춰서 수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SMPS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구성되어 있는 조건, 여건,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제품들의 어떤 실전 수리하는 내용을 더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 더러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해보자고 모르는 것도 좀 예대를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설명이 정확하거나 더러는 3,000%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만은 좀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예쁘게 좀 봐주시고 또한 좋게 봐주는 속에서 좀 배우자 또 진입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들어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잘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불특 좀 다수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레벨 규정이 따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어수선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더라도 전달하는 것은 뭔가 그래도 감각이 있지 않을까요? 독수리눈으로 바라본다든지 기자의 눈으로 매섭게만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듯이 찾아낸다든지 또는 수리를 하면서 수리에 좀 부품 가는 것도 없네. 그거는 당연히 세척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척제를 가지고
다 닦아냈는데 납땜한 자료 표시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저거 가렸구만, 저거 가른 것 같은데 라고 그런 부품 가른 것만 가지고 찾아다니신다 할 때는 이게 내공 쌓여지는 일이 오래 걸릴 거고요. 내공이 기초 같은 기본 내공이 많이 다져지게 되면은 딱 보더라도 어떻게 되십니까? 한눈에 재료가 들어오고 부품 저거 쓴 거? 저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유단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유단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대목에서 좀 바라보신다 하시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컨셉은 저인데 굉장히 좀 오래 했던 것 같죠, 그죠? 이게 흑갈력 등록청자 혜백 금은 그려져 있고 띄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색과 은색은 5%와 10% 어떤 허용오차, 제가 이런 거 테스트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 다음에 금색과 은색에 따라서 소점이 붙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은색일 때는 소점을 2개를 찍어라, 끝에서부터. 금색일 때는 소점 하나를 찍어라. 그래서 하나 찍으니까 3.35입니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색과 은색은 5%와 10%, 그리고 소점 하나냐 2개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쪽에 회로상에서 설명을 좀 드린 내용들, 여기에 저항이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서는 댐퍼장이라는 것이 쇼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예. 그리고 흐르는 전류를 감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커런트 센서, 전류 감지, 어떤 건물소 역할을 한다. 그 건물소가 상황실에 보내서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일시키는 데 있어서 물량은 어느 정도 대주고 물량을 그만큼 대주고 덜 대주고 이게 그걸 조정을 한다. 이게 그 역할을 하는 중간에서 건물소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댐퍼장인데, 여기 SMPSL에서는 션트장이라고도 있습니다. 션트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댐퍼장이라도 많이 우리가 호칭을 했었고요. 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보통 국민학교의 시절에 또 이렇게 했었고, 초등학교의 시절에 있다 그러면 션트장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옛날 CIT 불안가 시절에는 보통 댐퍼장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여기 SMPS에서는 션트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용도는 약간 좀 하나 겹치는 게 있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런 완충 역할과 그 다음에 전류 감지하는 션트장이다. 이게 그래서 전류 감지를 해서 전체적인 바란스를 맞춰주는 하나의 검은색에서 상황실을 보호해주는 그 길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장을 가지고 장황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도 마음만은 뭔가 하나 좀 챙겨보려고 하는 거 같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있죠. 여기 회로에서 여기 션트장, 댐퍼장, 커런트 센서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